이강민의 잡지사 11호로 18번째 페이지 잡지사 특별기획 잡지사 본 김에 세계일주 잡계일주 그 첫 시간 우리를 인도로 안내해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니디 아그르왈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니디 아그르왈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아닙니다. 네. 저도 엄청 궁금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일단 우리 잡지사 구독자 여러분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 살 8년 차? 지금 살고 있는 니디 아그르왈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오늘은 인도 이야기를 하러 여기 왔습니다. 실례지만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지. 이거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네. 작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 중에 뭐 한국에 예를 들자면 네. 영어를 굉장히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한국에 지금 8년 정도 저도 살다 보니까 저랑 제 친구분 한 명에서 네. 한국의 영어 문제는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하세요. 네. 그래야 술 마시니까 바로 쭈르르르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머릿속엔 다 있는데 예. 그 꺼내기가 좀 어려워요. 약간 자신감이 어려운데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네. 이번 올해 3, 4월에 한번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네. 스피크업 미트업이라는 프로젝트 하나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만나서 이 이벤트 같은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어떻게든 말 꺼내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기회를 만들어주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만약에 이벤트를 커리큘럼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네. 그 시간에 뭐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3시간 동안 영어로만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저희가 레드카드로 줘요. 3개 받으면 10분 나갔다 와야 돼요. 10분 퇴장.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번에 저희가 파일럿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니까 예. 구글 스타트업이랑 한번 실험해봤거든요. 네. 굉장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래요? 앞으로 좀 더 그거를 하려고 하고 막 이런 영어 프로젝트를. 실전 모드로 이제 강제 투입시키는 맞아요. 그런 프로젝트네요. 자신감 프로그램. 멋집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유튜브로도 송출이 되지만 라디오로도 이제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 살짝은 걱정을 했는데 이거 뭐 그냥 라디오로만 들으셔도 전혀 손색 없는 한국어 능력을 갖추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떤 국가에 대해서 떠올렸을 때 좀 이렇게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있죠. 이제 반대로 인도 분들도 한국이나 한국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 같은데. 맞아. 이게 근데 옛날에 좀 달랐고 지금은 아예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뭐 제가 한국에 처음 오기 전에는 뭐 삼성, LG 혹은 뭐 목한 이런 두 가지 목한. 단어만 나왔었거든요. 왜냐면 항상 전쟁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네. 근데 요즘에는 뭐 아까 모두 나라에서 유명한 것처럼 BTS 이야기가 나온 어린 층은 있고요. 예. 근데 나이가 조금 되면 네. 뭐 40대까지는 아니고 예. 29 뭐지? 20, 30대. 맞아요. 20, 30대 네. 사람들이 되면 다 드라마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드라마. 고모도 며칠 전에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해서 저한테 그냥 거기에 결혼하면 되겠네. 내가 고모 다 그렇게 부모님께서? 생긴 건 아니야. 어떤 드라마 보셨는지 되게 궁금하네. 예,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이제 한국 생활 8년 하셨으니까 네. 한국 사람이 인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이건 현실과는 너무 다른데 이건 선입견인데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다양하게 있는데 예. 그래도 약간 한국에서 인도의 몇 가지만 모습을 보고 거기 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건가나 바라나시나 이런 데에 가서 막 인도 사람들이 모두 사람들이 건가에 가서 한번 목욕을 한다던가 맞아. 아니면 인도 뭐 도비 같으나 어느 정도의 뭄바이에 있는 도시에 가서 인도는 다 더럽다던가 막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네. 근데 그게 일부예요. 아무튼 어느 나라나 빛 있고 어둠이 있는 것처럼 인도도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어둠을 보려고 하고 그게 없다고 제가 말을 못해요. 네, 있는 그게 건 사실이니까. 자극적이거든. 네, 그러니까요. 네. 사실이니까요. 사실이니까. 그거는 있으니까. 네. 근데 다른 면도 있잖아요. 그럼 이쁜 면은 아예 안 볼 거예요. 항상 나쁜 것만 보실 겁니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나오신 김에 예쁜 면도 좀 많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맞아요. 우리가 이제 뭐 겐지스강 좀 별로 깨끗해 보이지도 않는데 왜 저기 몸을 담글까 이런 생각하는데 네. 있긴 있지만 일부의 모습이라는 거죠. 맞아요. 저는 예. 거기 간 적이 없어요. 저희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도 거기 가서 몸을 다시 담기진 않아요. 옛날에는 좀 강 깨끗했고 그랬으니까 네. 그랬지만 요즘에는 뭐 하는 사람들 있긴 있어요. 뭐 없진 않지만 14억 중에 일부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치, 됩니다. 14억 중에 일부니까요. 예.
자, 시작에 앞서서 저희 에디터가 잡지사 유튜브 채널의 국가별 시청자 통계를 찾아봤는데요. 아주 놀라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전체 조회수의 4.8%는 아메리카, 미국에서 이제 그 뒤로 캐나다, 호주, 일본, 베트남 등등에서 이제 잡지사를 은밀하게 시청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니디씨의 나라 인도에서도 조회수가 지금까지 한 1년여간 2,500회 정도가 인도에서 잡혔다고 하네요. 야. 또 니디씨 나오셨으니까 또 인도에서 조회수가 더 오르겠죠? 네, 많이 봐줘라. 많이 봐주면 많이 봐줘라. 좋다. 예, 많이 봐주면 좋습니다. 이분들이 또 이제 상세 분석을 해봤더니 인도의 델리, 카르나타카, 타밀나두, 마하라슈트라 지역에서 이제 잡지사를 보신 걸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뭐 인도말로 이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인도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없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사실인가요? 아니요. 없는 건 고맙겠지. 그쵸. 일상에서. 뭐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예, 예. 근데 인도에 보통 말하는 단냐와드라는 건 있어요. 단냐와드. 네, 단냐와드라고 하거나 아니면 슈크리아라고 할 때도 있고요. 어. 그리고 대부분은 뭐 요즘에는 인도에 영어를 많이 쓰니까 예. 그래서 땡큐라고 말을 많이 해요. 땡큐. 그냥 영어로 땡큐라고 하시면 또 되고 네. 그래도 왠지 제가 8년간 한국에 살면서 네. 인도에 다시 힌디어 웨이브가 일어났거든요. 다시 인디어를 많이 쓰는 맞아요. 기류가. 그래서 왓츠앱이나 다양한 메신저로도 예. 갑자기 힌디어로 대화하고 막 그런 게 좀 네네. 생겼으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 다시 단냐와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단냐와드 하면은 고맙습니다 이런 맞아요. 뜻이군요. 힌디어로 예, 고맙습니다라는 있네. 뜻입니다. 네. 그럼 그 요가 학원에서 나마스테 하는 건 무슨 뜻인가요? 나마스테는 인사.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던가 안녕하세요. 맞아요. 어디 가든 한번 인사하는 게 어. 나마스테라는 그럼 뜻이에요. 인도분 만났을 때 나마스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힌디어가 지금 가장 많이 쓰는 언어인 거죠? 인도에서? 맞아요. 인도의 모든 사람들은 힌디어를 쓸 줄 압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네. 힌디어를 사용하는 주들이 있긴 있어요. 주들이 많은데 네. 그래도 이제 남인도에 가면 남인도의 메인 주 막 언어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타미로가 있고 카나다가 있고 막 이런 거 있으니까 네.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네.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어로 대부분 소통을 많이 해요. 영어로. 맞아. 영어는 거의 다 쓰시나요? 영어는 거의 다 그것도 대화할 지역마다. 수 있는 거 정도는 기본 쓸 의사소통. 땐 맞아요. 그래도 힌디어나 영어 약간 대충 섞어가면서 할 때도 아, 많고요. 그렇구나. 인도 영화 같은 거 봐도 좀 그렇더라고요. 예. 자,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인도 여행 시작해 보겠는데요. 일단 인도 하면 아주 넓은 국토와 그리고 아주 많은 인구를 보유한 나라잖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니디 씨? 인도는 약간 세계에서 7번째로 큰 나라라고 많이 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번에 저도 몰랐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준비하다가 알게 된 게 예. 남북 길이가 네. 3,214km 정도 간다고 하고 서울에서 부산이 어느 정도죠? 한 600km 되나? 네, 서울에서 대전이 400인가? 그래서 저희가 위에서 밑까지 만약에 우리가 기차 타고 인도 기차가 좀 예. 천천히 무궁화 무궁화호 느낌으로 가면 생각하면 예. 약 3, 4일 정도 걸려요. 3, 4일 네, 위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끝까지 이렇게 야. 가려면 그래서 딱 그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고 네. 그리고 약간 동서로 보면 네. 2,933km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넓다. 올해는 중국을 제치고 저희가 그러니까 역전했더라고요. 인구 역전했더라고요. 맞아요. 와. 인구 1위가 됐어요. 지금 전 세계 사람 랜덤으로 한 5명 뽑아놓으면 1명 정도는 인도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8억 몇 14억. 이라던데요. 그럼 세계적으로는 세계가 80억 정도 그쵸. 되니까. 그러면 맞아요. 그러니까 5분의 1이 인도네요. 역전을 했어요. 대단합니다. 자, 인도에는 인구 1,000만이 넘는 도시도 6곳이나 된다고 하는데 델리, 뭄바이,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 첸나이, 콜카타 순인데 지도가 아까 있었거든요. 약간 인도 지도 보면 약간 역삼각형 모양인데 니디 씨의 고향도 저기 표기된 도시 중에 있나요? 아니요, 저는 거기는 없고요. 네. 저는 마하라스트라 주인데 그럼 뭄바이가 있는 주에 고향이 있어요. 근데 네. 뭄바이에서 8시간 걸리고요. 근데 하이드라바드에서 4시간 걸려요. 저기 약간 네, 서남 쪽 중간쯤. 부근에 거기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쪽에서 오셨구나.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지역별로 뭐 문화 차이나 이런 게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근데 어떤 곳은 아직까지도 그 예전에 신분 계급 제도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몇 군데는 저도 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네. 없다고 생각하고 막 당당히 인도에 이젠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나중에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주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주 아까 우리가 지도에 봤을 때 중간에 있는 주 몇 정중앙. 군데에 남아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라나시 같은데 지금 보이잖아요. 네네. 거기에 있는 몇 군데 주에 아직도 약간 카스트 제도로 자별하기보다는 구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 쪽은 아니면 남인도 쪽은 굉장히 없어요. 저희는 네. 저희 것도 뭐 한국 와서 저는 처음 받아봤어요. 그 질문을. 그 질문을 네.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물고 할아버지한테 물어보고 막 저희 도시는 그랬거든요. 저희 집안에는 저희는 몰랐는데 네. 근데 저번에 다른 방송에 갔다 보니까 네. 중간에서 왔던 인도 사람이 너는 와이샤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와 있어? 네. 네 번째, 세 번째 카스트 이렇게 제도에서? 맞아요. 이런 말을 예. 굉장히 그래? 막 네. 이럴 때도 있고 네. 아니야 왜냐면 할아버지가 샤트리라고 했었으니까. 샤트리야.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인도에 약간 그게 남아 있는 지역도 있고 아닌지. 약간 동북부의 네팔 근처 접경 지역에 살짝 남아 있는 정도. 맞아요. 예, 차별까지는 아니고 구분하는 정도로 남아 있다.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비도 하겠죠. 차별도 하겠지만 예. 인도의 맛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맛. 이제 한국 사람이 생각할 때 인도 음식하면 일단 커리부터 생각이 나요. 커리. 이것도 선입견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정작 인도에서는 커리를 커리라고 안 하나요? 맞아요. 인도에 카리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없어요? 네 카리라고 옛날에 카리 KARI라는 단어가 밑에 있는 산스크리트 단어가 있긴 있는데 예. 거기 남인도에 거기 향신료거든요. 향신료. 네, 그래서 옛날에 우리한테 영국이 네. 인도를 지배했을 때 네. 이제 인도에서 인도 음식의 맛을 보고 이거를 본인 나라에 다시 돌아갈 때 또 먹고 싶어가지고 이 카레라는 향신료를 항상 가져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외래어 나왔다고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일본 카레가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도 이제 전쟁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막 카레를 만들어 먹는 거예요. 인도 카레를. 예, 그게 예. 또 외래어가 돼서 일본 카레도 일본에도 영향을 맞아요. 주고. 이런 식으로 좀 생겨났는데 근데 인도에는 카리라는 게 없고 네.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네. 그냥 탕 같은 건 대부분 다 카레라고 부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인도에 400개 이상이에요. 뭐가요? 카레가 그 네. 향신료가 맞아요. 향신료가 아니라 네. 그 음식이. 음식이 네. 그래서 한국의 카레라고 하면 치킨 티카 마살라나 몇 가지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400개 정도 들어가고 저는 인도의 베지테리언이에요. 채식주의자라서 네. 거기 들어가 있는 음식까지 포함하면 뭐 엄청 더 넓겠지만 네. 인도 베지테리언 음식만 400개 아예 비슷하지 않은 다양한 맛으로 가지고 있어서 네. 인도에는 카레는 없다라고 말할 수. 그럼 그 음식을 인도 분들은 뭐라고 부르나요? 음식마다 다르죠. 한국에도 이제 뭐 모든 찌개를 된장찌개, 맞아요. 비지찌개, 된장찌개, 비지찌개 이런 식으로 되니까 네. 인도에 만약에 커리라고 하면 달 तड़का 아니면 파니르 티카 마살라, 알루고비 막 이런 다양한 이름들이 굉장히 거기에 많이 남아 있어요. 전에 저희 장준우 셰프란 분이 나와서 마살라라는 걸 소개해 주신 적이 있는데 네. 마살라는 뭐예요? 다 향신료를 예. 힌디어로 마살라라고 해요. 그냥 그 다 향신료를? 향신료. 모든 향신료를?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고춧가루나 이런 게 다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인도 향신료에서 영국 갔다가 일본 갔다가 우리로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3분 카레 이런 것도 있거든요. 있죠. 드셔보셨나요? 네, 옛날에 2번 먹었다가 그 다음에 안 먹어요. 입맛 안 맞으셨다. 저희 그게 한국인의 맛이거든요, 사실. 그게 왠지 막 그 마살라 그 향신료 맛이 예.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 약간 그래요? 굉장히 좀 니디 씨 입맛에는 안 맞았다. 네. 예. 그리고 인도는 이것도 한번 사실인지 말씀해 주세요. 밥 먹을 때는 손을 많이 쓴다. 이건 맞습니까? 네, 손을 많이 쓰는 건 맞아요. 오른손으로 먹어야 되고. 꼭 그렇진 않아요. 뭐 그래요? 왼손잡이면 왼손으로 먹겠죠. 왼손으로 써도 되고요. 네, 옛날에는 안 됐었지만 네. 요즘에는 좀 더 많이 좀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면 되고 제 사촌 동생도 왼손으로 먹어요. 그렇구나. 난 같은 것도 사실 찢어 먹을 땐 두 손이 편하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저희는 한 손으로 먹긴 먹거든요. 아무튼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네. 옛날에는 왼손은 뭐 우리가 일을 풀 때 사용하는 손이고 오른손은 먹을 손이라고 하니까 약간 섞어서 먹진 않았어요. 이제 저희는 약간 너무 익숙하니까 한 손으로 난을 뜯어 먹을 수는 있어요. 쉽구나. 네, 인도 그건 분들은. 이제 익숙해졌으니 예. 그럴 때가 있는데, 예. 네, 여튼 손으로 많이 먹기도 하고, 손으로 먹는 이유가 난을 한번 드셔봤으면 네.
젓가락이나 그걸로 못 먹어요. 아, 그러네. 그건 맞네. 우리 그쵸? 쌈 싸 먹을 때 누가 젓가락으로 싸 먹어요? 맞아요. 그러네. 그거랑 똑같은 우리가 막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무리터 같은 거 먹을 때도 네. 만약에 칼로 먹더라도 다 흘러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그거랑 비슷한 아, 거라서 그런 이유 때문이구나.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니 꼭 그 이유는 아니지만 또 있- 네. 인도는 약간 식감 이게 우리가 네. 직접 보면 세 가지 제가 알고 있는 건 세 가지거든요. 네네. 첫 번째는 우리가 한번 터치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뜨거운지 아닌지 직접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입을 댈 데가 없다. 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입천장 까지면서 먹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못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첫 번째 그리고 약간 우리가 손으로 한번 만져보면 이 텍스처가 뭔지 또 알 수 있고 식감. 맞아요. 식감을 알 수 있으니까 미리 한번 먹게 되고 더 우리가 먹을 때 손으로 이렇게 먹을 때 또 잘 소화가 된다는 썰도 있어요. 뭐 얼마나 저는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음식을 더 잘 즐기기 위한 맞아요. 방법일 수도 있다. 맞아요. 그리고 뭐 대부분 이게 각각 엄지손가락이 다 의미가 있대요. 다 의미가 있으니까 예. 다 같이 와야 뭐 하모니가 생간다, 피스가 나온다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야, 손맛과 모든 게 다 응집돼서 최고의 한 입을 먹을 수 있다. 맞아요. 그렇군요. 역시 인도 음식점 가서 그걸 또 생각해 봐야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니디 아그르왈 씨와 인도에 대한 잡지식 쌓고 있는데요. 또 궁금했던 점이 그 인도나 네팔 쪽 여성들 이제 TV에서 보면 그 미간에 이 붉은 점을 찍고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죠? 민디라고 하는데 민디. 옛날에 산스크르트가 민두라는 뜻이거든요. 민두라는 단어에서 민디라는 단어가 예. 나왔는데 예, 예, 예. 이 민두의 뜻은 작은 방울 방울. 아니면 네. 작은 약간 점 같은 뜻인데 그래서 민디에 우리가 그 생김새를 보면 네. 여기 약간 작게 동그랗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 예. 방울이랑 비슷한 거 있고 예. 거기 다양한 뭐 왜 그러는지 이건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인도에 사람들이 우리 몸 안에 네. 7개 차카라 그러니까 에너지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7개의 에너지 영역. 맞아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 눈 사이에 여기에 있다고 하는데 그럼 여자들이 여기에 있다는 거 이렇게 치면 여기 있다는 거 인지하는 거고 그리고 네. 포커스하게 되는 집중하게 되는 그치, 게 계속 쳐다보죠. 누르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결혼한 사람들만 여자들만 하게 됐었는데 네. 요즘에는 그거랑 상관없이 누구나 좀 편하게 남자도? 남자들은 민디를 안 하지만 남자들은 이렇게 큰 틸라크라는 걸 해요. 그래서 똑같이 누르긴 하고요. 네. 좀 올라올 때까지 있어요. 근데 매일 하는 집안들이 많진 않은데 네. 그래도 대부분은 우리가 뭐 신 관련한 뭔가 행사가 있다거나 아니 축제 있을 때는 아니면 뭐 결혼할 때는 좀 할 때는 있어요. 그리고 옛날엔 처음이었잖아요. 예. 요즘에는 다양한 생김새가 생겼어요. 그래요? 그래서 막 옛날에는 뭐 뭔가 막 색감이 있는 거를 물을 타고 그 색감을 여기 이렇게 찍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게 스티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그 염료 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요즘에는 스티커가 나왔죠. 아, 스티커가 나왔어요? 맞아요. 아, 요즘에는 그렇구나. 이제 스티커로 다양한 이쁘게 그러니까 본인이 입은 옷이랑 맞는 색깔, 맞는 모양새 예. 또 거기에 또 막 액세서리처럼 막 이것저것 점을 주고 막 또 굉장히 이쁘게 나왔어요. 미용 목적으로. 맞아요. 그럼 뭐 코끼리 그림 이런 거 넣어도 됩니까? 엄청 작게 하면 괜찮아요. 작게 하면 괜찮다.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크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상하니까.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TV 보면 앞머리 가르마를 이렇게 여성분들이 붉은색 가루칠을 한 분들이 계시던데. 여기 중간에요? 네. 그거는 신두르라고 하거든요. 신두르? 신두르라고 하는데 네. 그게 한국이 옛날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 결혼한 그 증표가 뭐였어요? 이 사람이 결혼했다는 거 볼 수 있는 거. 예전에 뭐 반지 교환 이런 건 안 했고. 글쎄요. 뭐 머리를 헤어스타일을 바꾸거나 이런 건 있었어요. 또 미국에 우리가 가면 약간 네. 반지를 보면 만약에 있으면 이 사람 결혼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인도의 그 증표가 여기에 신들이 있거나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으로 있으면 이 사람이 결혼했구나 결혼한 그 분. 의미가 있었고 그럼 두 번째 예. 결혼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예. 그 망걸수트라는 막 약간 이거 뭐라고 하죠? 넥클래스를 목걸이. 맞아 목걸이를 네. 하는 것도 있었어요. 네. 근데 망걸수트를 항상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골드로 결혼한 만들었었는데 분들은? 맞아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 목걸이에 목에 목걸이를 이렇게 해주는 게 그 망걸수트랑 여기에 신돌 이 두 가지 의미가 결혼했다는 뜻이었고 그래서 남자가 돌아가거나 이혼하게 되면 옛날에 인도에 이혼 생각도 못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지금은 세계에서 이혼율이 제일 낮은 인도가 1%밖에 안 이혼을 된대요. 거의 안 하지만. 맞아요. 그래도 만약에 그런 뜻에 이게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안 하니까 네.
그런 뜻이 굉장히 약간 귀여운 딥하게. 여성을 뜻하는 문화였군요. 그래서 저는 못해요. 절대 제가 하면 결혼 안 했으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아직 결혼 안 하셨으니까. 자, 인도의 삶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과거 한국도 3대, 4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 문화였거든요. 인도는 지금도 대부분의 가정이 좀 대가족 형태라고. 네. 그렇습니까? 맞아요.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할머니랑 뭐 다 같이 사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다른 도시에 사는 거 아니면 같은 도시에 산다면 네. 뭐 며느리랑 이렇게 같이 살 때도 많고 근데 대도시는 요즘에 많이 달라졌어요. 네. 대도시는 한국처럼 같이 있으면 싸우니까 떨어지잖아요. 같이 있으면 싸우니까 독립해서 1인 가구 이런 것도 있고. 1인 가구는 없어요. 아, 그래요? 1인 가구에 인도는 약간 같이 있는 거 좀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 그 자취생 한국에도 있잖아요. 뭐 혼자 산다 이런 게 좀 있는데 인도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차라리 셰어하우스에 살지 아니면 맞아요. 기숙사나 셰어하우스에 좀 더 많이 살지 혼자 사는 사람들은 뭐 대도시에 몇 명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싸니까 굳이 내가 혼자 사는데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가 14억이니까 네. 이분들이 다 혼자 산다 그러면 방이 몇 개 필요해요. 맞아요. 약간 그런 것도 빵 있어요. 그 정도는 안 돼요. 예. 그러면 대가족이 모여 살면 가족 구성원별로 뭐 역할 분담 같은 것도 좀 고정적으로 정해진 편입니까? 역할 분담이라고 하면 한국에 있나요? 이제 우리는 예전에 전통적인 가정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는 뭐 부엌에 들어가면 안 돼, 키친에 들어가면 안 되고 뭐 이제 뭐 빨래, 뭐 요리 이런 건 어머니가 다 해야 되고, 뭐 아버지는 뭐 이렇게 물건 고치는 걸 해야 되고 이런 고정관념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인도도 비쌀 것 같긴 한데 옛날에는 남자의 부엌에 가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었지만 요즘에 좀 더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인도에 가면 이제 다른 주는 모르겠지만 네. 저희 주변에 있었던 다른 가족들 보면 남자들도 요리 많이 하고 저희 아버지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요리해요. 그래서 엄마가 약간 한 번이라도 해봐 할 수 있는지 이런 건 있긴 있는데 똑같네 우리랑. 네 그리고 여자들은 집안일을 많이 한다 이게 많이 인도에 아직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일 안 하고 가족을 그려야 된다는 게 아직 남아 있는 것 같긴 하고 애들 키워야 된다 막 어떻게 일을 하냐 막 이런 게 조금 아직 있어요. 그렇군요. 대가족이 또 이제 아직 모여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가족끼리의 그 결속력, 끈끈한 정서가 굉장히 강하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그거 한 번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떤 예. 걸까요? 쉽게 설명하면 글쎄요, 이거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 뭔가 가족끼리 뭐든지 뭐 막 행사 같은 것도 다 같이 해야 같이 된다? 열심히 하고. 그건 맞아요. 그래요? 인도의 축제가 굉장히 많은 거 축제? 아세요? 그래요? 막 20개, 1년에 20개, 30개 정도 가는데 그때 무슨 축제가 되면 예.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끼리도 약간 같이 모여서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인도의 디왈리라는 굉장히 큰 축제가 있었어요. 네. 그때도 약간 이 집을 이쁘게 하고 그리고 어떤 한 날에 다른 집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의 집에 가서 인사 나누는 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엄마 아빠나 저도 거기 있으면 우리가 3명, 4명에서 같이 가서 모든 집에 가서 인사하고 잘 지냈냐 아니냐 뭐 맛있는 거 먹고 또 다른 집에 가고 이렇게 하루에 20개 집을 그냥 돌아다녀요. 그럼 다음 날에 또 20개 집을 돌아다니고 이런 게 모든 어르신 있는 집에 우리가 먼저 가야 된다는 게 있고 이제 엄마 아빠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엄마 아빠보다 좀 오빠나 언니들이 이제는 우리 집에 와야 되고 이런 그렇구나. 게 있긴 있어요. 동네 어르신들 다 알고 있겠네요. 맞아요. 근데 인도에 약간 다들 모여야 더 행복하다. 그리고 막 한국에 옛날에 있었잖아요. 막 같이 행복도 나누고 슬픔이 반으로 된다 이런 의미로 인도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모이는 거 좋아하고 혼자 사는 것보다 다 같이 해야 된다는 의미가 좀 커요. 그래서 저 한국에서 굉장히 좋아했던 드라마가 운다파라 88이거든요. 1988. 네, 그게 인도의 제가 어렸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 나서 그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공동체 정신. 맞아요. 그래서 디왈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파트 단지에 살면 한국에서 아파트 단지니까 같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인도는 아파트 단지더라도 밑에 그냥 커뮤니티를 만들고 크게 노래를 하고 거기서 축제하거든요. 그래요? 그럼 다 내려와요. 이럴 때가 있죠. 심지어 그 결혼식 한번 하면은
엄청난 규모의 잔치가 열려서 뭐 거의 수백 수천 명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던데요. 맞아요. 약간 진짜? 200명 정도는 꼭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본 200명. 200명 뭐 친척들 다 부르고 막 친구들 다 부르고 그리고 예. 양쪽 다 부르잖아요. 예, 그러면 200명은 그냥 가족이랑 친한 사람들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destination wedding이라고 하잖아요. 네. 다른 도시 가서 하는 결혼식이 아니면 그럼 본인 도시에서 하겠죠. 그럼 네. 아는 사람들도 많죠. 모든 사람 불러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평소에 막 그렇게 다 인사드리고 막 그랬으니까 다 오시겠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그리고 네. 인도 결혼식이 길어요. 얼마나? 이제 저는 마르와디인데 네. 저는 남인도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예. 저희 쪽은 3, 4일 정도는 가요. 메인 결혼식은 그 행사는 2시간 안에 결혼식은 끝나는데 네. 그 전에는 뭐 다양한 같이 모아서 놀고 또 나중에 또 놀고 이러니까 예. 노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파티의 춤추고 막. 민족이네. 파티의 민족. 맞아요. 아니 근데 3, 4일 동안 하는데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면 또 3, 4일 후에 뭐 또 3, 4일 동안 열리고 하루 있다 또 3, 4일 있다 열리고 아니요, 그렇진 끊이지 않죠. 않을 것 같은데. 아닌가? 그렇진 않고 아니에요? 결혼식마다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데스티네이션 웨딩이라고 하면 다른 도시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2시간 후에 다른 도시 가? 그럼 3, 4일 놀아야지. 땅이 넓어서 그러네. 그렇죠. 놀아야지 막 이런 게 있고 또 오랜만에 다 같이 만나고 이쁜 옷을 입고 그러니까 약간 행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한테 계속 막 결혼식 해라 이러니까 제가 춤추고 싶은 거야. 내가 학원 보내줄까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춤추고 있습니다. 싶은데 내가 학원을 끊어주겠다. 예. 저 같은 INTJ거든요. MBTI가. 그래요? 내향인은 인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인도는 그럼 결혼할 때 축의금 받냐고? 아니요. 아니에요. 옛날에는 선물을 받았었어요. 옛날에 어떤 선물은 거 약간 주나요? 줬었는데 뭐 집에 필요한 거 이것저것 그냥 줬었잖아요. 근데 쓸데없는 거 많이 받으니까 그거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안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축의금 같은 건 안 받고요. 네. 그냥 축복만 해주는. 축복만 그래서 해주는. 결혼하는 사람 가족의 네.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겠네. 근데 또 내가 안 나가기도 하니까. 예. 뭐 괜찮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예. 요 정도 하고요. 오늘 니디 씨가 또 재밌게 인도에 대한 이야기 너무 많이 해주셔서 여기서 일단 한 편 끊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인도 여행 재미나게 해볼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니디 아그르왈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